안녕하십니까. 가벼운 건강 이야기 시리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산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소낙비가 오기 때문에 흙탕물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고요. 사람들은 하나도 없네요. 이 소낙비라는 게 경험에 비춰보면은 리듬을 탑니다. 한번 쫙 갔다가 소강 상태가 됐다가 또 한번 쫙 오고 이런 식으로 소낙비가 와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활에서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. 소낙비가 올 때는 피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를 가다가 소낙비가 갑자기 오면 우산을 받쳐도 아무 소용이 없죠. 바지가랑이 신발을 다 젖죠. 그러니까 그때는 가까운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한 10분 내지는 15분만 기다리면은 이제 소낙비가 지나가죠. 그러고 이제 가랑비가 내리면 그때 다시 움직이면 됩니다. 소낙비를 피하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물 얘기를 좀 해보죠. 물론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적인 건 빼고 아주 쉬운 물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4가지가 있다고 제가 했는데, 가장 중요한 게 공기하고 햇빛이겠죠. 공기와 햇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. 당연히 공기는 뭐 한 5분 정도만 없어도 못 사는 거고, 햇빛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온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햇빛이 당연히 꼭 필요한 거죠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물이죠. 물도 이제 뭐 며칠 못 먹으면은 탈수 증세가 오고 결국은 죽게 되죠. 지금 보세요. 지금 이제 소낙비가 그쳤거든요. 거의 이제 가랑비만 오는데, 그렇게 심하게 지금 제가 여기 올 때 또 안 왔는데 와서 그렇게 심하게 오다가 지금은 완전히 가랑비로 바뀌었습니다.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. 소낙비 오는 게.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, 우리 인간이 잉태돼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양수 안에 있잖아. 물 안에 이제 에서 생활을 하는 거고, 또 태어나면 어린애들은 이제 수분 함유량이 꽤 높죠. 뭐 80%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, 그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수분이 점차 몸에서 빠져가지고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거는 수분이 없어서 죽는 것 좀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래서 뭐 60% 50% 정도 수분이 바짝 말라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죠. 우리 인체에 보면은 눈에는 약 95% 수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. 그리고 각종 장기에 폐에는 약 80%, 그 다음에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 이런 데는 약 75% 물이 수분이 함유되어 있고, 뼈에도 약 30% 정도, 그리고 심지어 이빨, 치아에도 3% 정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. 그런데 물은 참 가장 좋은 게, 우리가 보면은 많이 몸이 안 좋고 암 환자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시면 산에 들어가서 치유를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, 결국은 그 사람들이
아주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특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물은 그 지하수인데, 우리 옛날에 그 전방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그 군인들은 다 지하수나 이렇게 골짜기에서 내려온 그런 물만 먹고도 배탈 안 나고 아주 건강히 잘 살았거든요. 그래서 그 자연 속에 있는 그 물, 지하수랄지 그런 게 가장 좋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수돗물은 여러 가지 염소라든지 불소랄지 그런 소독약품들이 첨가되기 때문에 물론 먹는 데 지장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또 해야 되고,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생수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제 그 성분표를 보셔야 됩니다. 보시면 이제 그 불소가 함유된 게 이제 대부분인데 그게 또 없는 게 있어요. 가능하면은 그 불소가 안 들어있는 걸 드시기를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일일 그 물을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느냐 얘기가 많은데, 그 어떤 이제 통계를 보니까 자기 몸무게 곱하기 0.03리터 정도를 먹으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50kg면 1.5리터, 60kg면 1.8리터, 70kg면 2.1리터 이 정도 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잠을 자다가 간혹 그 장단지에 쥐가 나서 잠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낮에 활동하면서 이제 계속 수분을 장기나 몸속에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그게 이제 자꾸 몸 밖으로 이제 수분을 배출하고 나니까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죠. 그래서 이제 견디다 우리 신체가 못 견디니까 제발 수분 좀 섭취해라 하고 이제 대부분 장단지에 쥐가 나는 게 새벽녘쯤 돼서 그렇죠. 밤 12시 지나서. 지금도 이제 소나기가 좀 더 거세지는데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거죠. 자연은 항상 계속 소나기만 오는 게 아니고 한번 쫙 왔다가 그쳤다가 다시 또 쫙 오고. 지금은 이제 또 소나기가 좀 오네요. 지금 이렇게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어싱을 하는 거는 엄청 또 효과가 좋습니다. 일반 맨땅보다는. 그래서 또 금방 오다가 이제 또 비가 그쳤는데,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리듬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, 그 얘기 하다가 잠깐 발꼬리를 다쳤네요. 그래서 어떤 물을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하니까 잘 골라 먹어야 됩니다. 그리고 물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체내는 0.9%의 그 염분이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응급 환자랄지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실려가면은
가자마자 무조건 그 식염수, 링게를 맞죠. 그게 바로 0.9% 식염수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의 최적의 그 염도가 바로 0.9%예요.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. 물만 먹으면 탈수 현상이 나가지고 안 돼요. 그래서 가능하면 소금을 물에 타서 전체 비율을 한 1% 정도 소금물을 타가지고 물을 드시는 게 우리 건강에는 너무나 좋습니다. 근데 소금은 뭐 어떤 소금을 또 먹어야 되느냐 뭐 말들이 많은데요. 제 생각은 소금을 안 먹는 것보다는 무조건 먹는 게 좋으니까 어떤 소금이나 상관이 없어요. 천일염이 좋네, 뭐 암염이 좋네, 죽염이 좋네. 그런데 소금 얘기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 소금이 좋다고 그 소금을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어떤 소금이든지 드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저것 소금을 이제 드시다 보면은 본인이 느끼고 더 좋은 소금도 찾게 될 겁니다. 그래서 항시 물을 드실 때는 약간 간간하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제가 느닷없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무슨 유튜브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편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아주 허접한 영상을 올리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씩 좋아지겠죠. 그런 과정을 보는 것도 또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세련되고 하면 좋겠지만 또 있는 그대로 진실한 모습을 전해준 것도 좋지 않을까. 당분간 공부하는 입장에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지금 또 보세요. 리듬을 쫙 타서 또 소낙비가 막 쏟아지죠. 촬영하는 동안에도 지금 소낙비가 2번 왔다가 소강 상태가 또 2번 오고 짧은 시간인데도 계속 그렇다. 자연의 위치가 다 그렇습니다. 옛날 삼국지 보면은 제갈공명이 남동풍이 언제 불 거라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죠. 자연 이치를 아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이건 자연 이치라기보다도 그냥 소낙비가 올 때는 피해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소낙비 올 때는 그냥 돌아다니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 가시면 금방 10분 안에 다시 그칩니다.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